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행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인데 벌써 2020년이 이제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통일의 교훈 그리고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특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안보 환경 그리고 통일 여건 여기에 대해서도 전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이 뭔가, 그래도 역시 여태까지 지금 현재 정부 공식적인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 여기에 기초한 통일 방안, 남북 합의 이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이 대북 정책 관련해서 대외 정책 관련해서도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가 지금처럼 저렇게 버티고 있을 경우에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 평양에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그런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비로소 한반도 통일을 향한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대내적으로 어떤 통일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이저에 대해서 전부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방안,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히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남남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관련해서 가장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바로 종북 척결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께서 멸공이란 이런 메시지를 화두로 던지고, 이와 관련해서 양 진영에서 끊임없이 공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이 멸공의 의미가 뭔지 현 시국에서 대한민국 상황에서, 그리고 얼마나 시적절한 화두를 던진 건지, 이런 얘기를 앞으로 이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와 관련된 군가를 한번 듣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드릴 순서는, 자, 이 사회적 그 양극화 해소 방안 관련해서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그 우리 앞으로 통일한국이 어떤 가치를 그 지향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분단 이후 여태까지 우리 한국 내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어떤 식으로 그 변모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좌파 우파가 지금 어떻게 태동을 해서 이전까지 그 이어오고 있는지 이 말씀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좌우 이념 대립의 그 본질, 그리고 지금 현재 종북좌파 주사파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그 침투해 있고, 이 종북좌파의 그 대북인식, 그리고 공산화 책동, 그 다음에 그 종북좌파의 가장 그 전위대가 지금 정교조하고 민노총인데, 이 두 단체의 그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종북좌파는 현재 진보좌파라는 그런 그 가면을 쓰고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 사회통합과 해결 과제를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보좌파 그리고 보수 우파 이 그 패러다임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통일한국 어떤 그 가치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 두 개를 그 기본으로 해서 반드시 이 가치는 우리가 그 준수를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앞으로 통일한국은 이제 정의로운 국가, 그 다음에 공정한 그런 국가,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법치주의를 그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은 그 가치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치는 지금 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존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자, 이게 독일의 그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국가, 그 다음에 법치국가,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16년도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자, 대낮에는 자, 태극기 세력들이,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촛불 세력들이 지금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제 촛불 세력들은 도대체 이게 나라냐, 그러니까 엄연한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또 관청이 있고 기관들이 있는데, 어째 그 민간 일부 이 옆에 있는 그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화문에 몰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가 도대체 이게 나라냐 하면서 이제 정의롭지 못하다, 앞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가치는 공정이다, 정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당시에 또 나왔던 우리 태극기 그 세력들은, 자, 지금 현재 이 빨간색 태극기 세력들, 이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고 시장경제 체제,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초록색 이쪽 진영을 보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지금 현재 박근혜 그 탄핵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시도가 있는데, 이것을 이런 이 탄핵 이 절차를 이런 그 시도를 누가 하냐 하면은, 자, 이 너희들 속에 지금 민노총이 있다, 그러면서 민노총이 모든 것을 계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걸 못 보고 있다, 지금 그런 취지로 이제 전부 하면서 양 진영이 그 당시에 이제 대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양극화 현 실태, 과연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그 발전해 왔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해방 공간, 해방 전후에서 해방 공간에 그 당시에도 그 좌익과 우익 세력 간의 이념 대립이 그 치열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운형, 박헌영은 남로당을 창당을 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쪽 사람들이 그 스펙트럼 좌측에 있었고, 그 다음에 김구는 자나깨나 그 통일을 우리 남북한 분리되지 말고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 이 오른쪽에 그 송진우, 김성수를 주축으로 한 그 한민당,
그리고 독립 촉성의 그 이승만 대통령.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좌익, 우익들이 끊임없이 서로 대결을 벌여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이 그 서로 그 이념 대결을 해왔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자, 이와 같은 그 좌우익 그 이념 대립은 자, 6.25를 거치면서 그 당시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 그 체제 대결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서 지금 현재 남북 간의 어떤 이런 냉전, 분단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계속 그 좌우 이념 대립이 심해져 왔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산업화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근대사 이런 것들 그 굴곡을 거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이제 변질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좌우 이념 대립도 존재하면서 자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그 복합적인 그런 여러 가지 팩터들에 서로 얽혀 있으면서 자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바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진영, 그다음에 진보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진영. 자 이어서 보수, 진보, 좌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다 뒤섞여서 완전히 이제 복잡한 그 양태로 이제 변질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해방 이후에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일제 청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해서 자 친일파들 전부 숙청을 하고 자 이와 같이 이제 반대 진영이 있었던 반면에 그 외에 이제 여태까지 또 그 기득권 그 일제 그 식민 통치 당시에 무슨 뭐 이 기득권을 누렸던 세력 간에 그러니까 이 두 세력 간에 이제 어떤 이런 갈등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6.25를 겪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바로 그 반공 안보 뭐 이런 게 중요하다 이제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반대에 이제 누가 과연 부역을 했는지 누가 과연 그 당시에 완장을 찾는지 뭐 이런 문제 관련해서 자 이념 이쪽 빨간 쪽 이념 대립 쪽에서 이제 반공 세력과 그 정북 친북 세력들이 서로 대결을 벌였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반공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안보와 평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북자들은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 이념 스펙트럼에서는 이제 통일을 주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4년부터 6.25 이후에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이제 미군이 우리 지금 남한 내에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친미, 반미 이렇게 나눠져서, 이쪽, 우익 쪽에서는 이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반대 진영에서는 미군 철수를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그 스펙트럼 이쪽에, 자, 이념 쪽에 얽혀있는 이런 문제들이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5.16 이후에, 역대 이제 군 출신들이 계속 그 정부를 구성을 했는데, 이른바 이제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 이 반대 진영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제 군사 독재, 이것을 이제 반대하는 반군사 독재를 이제 주장하면서 앞으로 이제 민주화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군부 지지와 민주화 여기는 이제 정치 이쪽 그 파트에서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5.16 이후에 자, 우리가 산업화하면서,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또 부작용을 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재벌 문제, 그 다음에 여태까지 그 기득권 층들, 그리고 이제 반한 것이 바로 반재벌. 그런 또 산업화, 그 피해 세력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서로 대척 관계에 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시장 경제를 하자, 성장을 하자, 또 이런 부류, 그 다음에 반시장 경제, 분배, 복지 이런 걸 강조하는 부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눠서 또 이렇게,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초 좌익 우익 하면서 자, 이렇게 이념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한미 동맹 관련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 군인 정권 들어서가지고 그때 파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서로 뒤얽혀서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와 같이 복잡한 그런 양극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럽니다. 이뿐만 아니고 또 이런 양극화 현상들은 지금 현재 우리 정계나 법조계나 교육계나 종교계 전 사회 분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자 지역 문제도 여기에 인발부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세대 간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와 같은 그 양극화 현상의 그 끝판왕은 완전히 이제 2016년에 있었던 그 촛불 세력, 태극기 세력 뭐 이런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태극기 세력들은 그 당시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주로 이제 그 진보 진영의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페어해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그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태극기 세력들은 자 이쪽 좌측의 이쪽 그 이념 파트에서 대한민국이 절대로 그 공산화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 이게 서로 이제 악유를 했는데, 자, 이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클리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쪽 그 태극기 세력들은 지금 현재 이 젊은 그 촛불 세력들을 보고서 야 너희 속에 지금 빨간 모자를 쓴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거를 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공산화를 우려를 했고, 그러나 이 촛불 세력들은 자 이 태극기 세력들에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우리 진영에 종북 좌파가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양 진영이 한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자, 이와 같은 그 좌우 이념은 이제 보수 진보하고 접목이 되면서 이제 좌우가 아니고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이런 그 패러다임으로 지금 현재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 우파 태극기 세력들은 이제 촛불 세력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들 속에 지금 빨갱이가 있다 해서 친북 빨갱이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너들은 그 대한민국 지금 정체성을 그 부정하고 있다, 부정하는 세력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사회 혼란 야기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반면에 자 이쪽 그 반대 촛불 세력들은 또 이제 태극기 세력들을 보고 지금 현재 자나깨나 이제 안보파리를 한다,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 너무 식상하다, 지금 현재 우리 다 아는데 맨날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그 기득권 챙기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이걸 울고 먹는 것이 아니냐, 이제 안보파리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상하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수고, 그러면서 정작 이제 맨날 안보 강조하고 맨날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 강조하는데 정말 그 뒤집어 봤더니 그 속에는 자 전부 이제 독재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계속 안보를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들여가 보면은 전부 이제 병역도 면제하고 군대도 안 갔다 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탈세하는가 하면 모든 그 개발 정보들을 사전에 다 빼서 지들끼리 땅 투기하고, 그러면서 지들끼리 그 배를 불리고 그 기득권을 사수하고 뭐 이런 그 주장을 하면서 서로 이제 그 대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그 양극화 현상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여론 보면은 자, 이념 대립 관련해서 46% 가까이, 그 다음에 좌우, 진보, 보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빈부격차 36%, 세대 갈등 9%, 지역 차별 이제 3%,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좌우 간의 그 진보, 보수 간의 어떤 이런, 이념 대립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해방 이후에 이런 이념 대결,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짧은 시일 내에 우리가 이제 근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불균형도 생기고, 그 다음에 특권이라는 이런 그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생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와 같은 그 양극화 현상은 IMF 위기 이후에 그 구조조정 그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 양극화나 빈곤화가 훨씬 더 심화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지금 현재 자 2017년부터 이제 문재인 정권이 그 출범한 후에
완전히 네 편 내 편에서 편가르기가 그야말로 정말 심화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 대결 상태에서 자 우리 안에서 또 이념 대결하고 그 다음에 지역 갈등 무슨 빈부 계층 세대 간의 충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서로 얽혀 있으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 이와 같은 팩터들로 전부 다 양분화되어 있는 것이 자 전부 다 양분화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